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4월 달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지난번 마지막 영상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종목이 너무 안 보이고 업종에서도 빈집들이 너무 안 보여서 시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심하게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그래도 제가 영상 올릴 때만 해도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내려가고 있으니 보수적으로 좀 보고, 그때 당시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막 꺾이기 시작했을 때 수급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비워져 있고, 그리고 가격 전가를 하면서 원재료에 대한 판가와 그 원재료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판가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음식료 업종이 그래도 좀 나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장은 이제 조정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으니까 뭐 덜 깨졌다 이 정도지, 뭐 여기서 절대 수익이 났다 이거는 아닌데, 이제 4월 달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바닥이다 아니다는 이 예측으로는 알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지표면은 정말 과매도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사람들마다 모두 지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이제 저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점차 무르익어 간다. 지금 이 영상을 3월 31일에 찍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진적으로는 공격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고, 첫 번째 주가 아마 큰 어떤 기회가 점차 오는 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주가 늦어도 한 두 번째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뭘 체크하냐면 매크로 일정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요. 매크로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표들도 같이 체크를 해볼 텐데, 뭐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지표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를 뭘로 할까, 그리고 수비수를 뭘로 할까, 이 바벨 전략이라는 게 양극단의 어떤 공격수랑 이 수비수를 같이 이제 구성을 하는 전략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속에 이 구글 콜앱에서 돌리는 코드 같은 경우는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다 코드 다 드립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 다 참여 가능하고요.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사 투자 전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보시죠. 우선은 지표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이 이제 과매도냐 아니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3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3월 31일에 저녁 이제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그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할 때는 좋았지만, 그게 또 순간적으로 또 과열권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한번 이 과매도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형 피어 앤 그리드를 보게 되면, 이미 코스피는 먼저 오늘 이제 3월 31일 저녁에 이걸 돌려봤거든요. 돌려봤더니 거의 전저점 부분까지 왔다. 그렇다면 4월 달 중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공매도는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4월,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인데 4월 3일에 관세가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또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후폭풍으로 관세를 때리면은 상대적방의 어떤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진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여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과매도가 들어갔고 이번 주 중에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또 과매도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제가 기준으로는 또 과매도 지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텔레그램 채널에도 제가 캡처해서 지금 이 지표로는 과매도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제 영상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시장이 반전하려면 단순히 과매도 지표라고 해서 시장이 반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바닥은 보통 아시다시피 급진적인 과매도와 그리고 극단적인 과매수와 극진적인 또 과매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손이 싹 바뀌잖아요. 사는 놈과 파는 놈이 막 서로 뒤죽박죽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기 바닥을 잡아가는 게 시장의 바닥의 형태인데, 그러면 어떤 매크로 이벤트가 있어야 이게 시장이 종종 바닥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이제 내려가서 쭉 보시면 4월 1일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고요. 이것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4월 3일 목요일에 저녁에는 이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나 그리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이렇게 연속 실험 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4월 4일 금요일 저녁에는 이 실업률과 고용 관련된 지표가 있어요. 그리고 4월 5일 토요일 날, 이 토요일 날 새벽에는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럼 파월이 이제 또 시장에 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월 3일 날이 한국 시간으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고 아침에 이제 이걸 주가가 소화하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관련된 비제조업 고용 지수랑 그 다음 날 있을 이 고용 지표와 파월의 연설, 이런 이제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저는 이제 이 지금까지 어떤 발표되었던 이 지표들이 조금 더 이제 과매도로 들어가겠지만, 한국형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고민하면은 한국이 먼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더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반등을 좀 못한다 하다면은 결국 물가가 내려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냥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준 풋이 이제 발동할 수 있으니까, 이 물가 지표가 4월 10일 날 저녁에 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가 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그래도 연준이 뭔가 해줄 수 있는 시장이구나, 그럼 여기서 하락을 멈추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그 매크로 발표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표는 과매도이고, 매크로 발표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도 괜찮은 이벤트들, 제조업 지수나 그 다음에 금요일날 고용이랑 파월 연설이랑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가장 강한 놈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강한 섹터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그렇게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놈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방산, 조선,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리고 음식료도 강합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조정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음식료가 최근에 계속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로봇, 전력기기, 그리고 중국 소비 테마, 뭐 요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강해요. 바이오까지 요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속 체크를 할 텐데, 이 상대 강도 상위권인 섹터 중에서 수급이 비워진 것들을 아마 시장에서 공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종 단위로 어디가 이제 수급이 비워져 있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반전을 한다, 한국형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정말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크로 일정들을 이번 주 중에 뭐 4월 1일에 있는 제조업 지수나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 있는 뭐 고용이나 토요일 날 새벽에 있는 만약에 파월의 연설을 듣고 뭔가 회복하는 그림들을 나타나게 한다면 수급이 비워져 있는 곳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 코스닥보다는 뭐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지금 또 화장품이 꽤 많이 수급이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보고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컨센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보시게 되면 수출 데이터가 그 미국향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도 최근에 이제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업종에서는 소프트웨어는 좀 개별적인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페24나 더존비주온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랑 그 반도체 장비고, 이거는 반도체 KRX 반도체인데 지금 과매도권으로 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한국 시장의 반등이 어떻게 겹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반도체가 지수를 또 이끌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트라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보고 있냐면,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전력기기,
이 반도체를 만약에 트라이해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반도체와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게 전력기기니까 전력기기도 지금 현재 수급이 비워져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뭘 같이 봐야 되냐면 음식료도 아직 수급이 비워져 있어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것들을 공격형으로 이제 좀 더 포지셔닝을 잡게 되면 이 음식료 쪽은 계속 수비로 가져가면서 같이 바벨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플레이 한다고 하면은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강도 상위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수급이 비워져 있지만 지금 중국의 어떤 철강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관심은 저는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아마 LNG 관련된 것들이 거예요. 근데 이미 좀 올라와 있고 지금은 이제 식품 음료가 이제 바닥권인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가 이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장비라고 해가지고 전력기기 쪽도 지금 수급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이제 화장품도 이제 좀 괜찮은 공격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 화장품,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지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제 4월 달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내가 지금 주식 비중을 현금이 좀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어느 쪽으로 소진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비중이 이제 한 85% 수준인데 거기서 이제 나머지 15%를 저는 이제 어차피 음식료를 깔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식료 비중을 계속 들고 있으니 공격수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공격수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주식 비중이 없거나 또는 주식 비중을 좀 주식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번에 시장이 바닥권에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화장품과 그리고 음식료를 같이 바스켓으로 들고 가면서 공격과 수비를 같이 가져가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그쪽으로 좀 많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목군들로 보게 되면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유리해 보여요. 어차피 지수 반등이면은 이쪽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은 취사 선택이 들어가겠죠. 뭐 최근에 이제 하나비전 이런 것들도 롱 잡고 한미반도체는 숏 잡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 비워져 있는 것들을 잘 체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에서도 이제 뭐 삼양식품이나 뭐 빙그레나 농심이나 대상이나 오늘 이제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이 많이 좀 들어오던데 아직까지 수급이 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도 시장에서 이제 볼 것 같고 전력기기 쪽에서는 이제 현대엘렉트릭이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일진전기랑 같이. 그래서 나머지 여기 LS일렉이나 효성이랑 산일은 좀 애매한 위치인데 저는 이제 뭐 현대일렉 그 다음에 일진전기, 증설한 일진전기,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관련해서 제일 이제 시장 베타가 높은 게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그 보고서 상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뭐 하나는 증설 효과가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는 1분기 컨센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이 오히려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요 데이터가 그동안 제일 잘 맞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4월달 첫째 주가 잘 사야 되는 어떤 시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산다면은 수급 비워져 있는 섹터로 사야 되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랑 화장품이랑 음식료 그러면은 공격수 형태 그리고 수비수 형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